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대차가 올해 2022년도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전세계 수소차 판매 대수는 14,400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기간 13,075대보다 약 10.1%나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 판매 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가 전체 점유율 중에서 58.7%를 차지를 하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는 이제 경쟁업체가 되겠죠. 일본의 도요타가 18.2%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두 업체 간의 격차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수소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친환경차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향후에 수소차 도입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 정도 중국에서 수소차를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팔고 있는 이 넥소 모델을 현지 규정에 맞춘 모델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수소차 동향 이런 것들 영상 정리된 내용 중에 잘 된 내용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 3프로TV라고 하는 곳에서 한 3개월 전쯤에서 모 기자님이 현대차의 수소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길게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좀 봤었는데요. 그 기자분이 취재한 내용들이 제가 볼 때도 대략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지금 친환경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많이 팔릴 수 있는 차를 먼저 만들거나 먼저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 이런 모델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수요가 많을 때 빠르게 판매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여기에서 전기차도 많이 팔고 수소차도 많이 팔고 이렇게 전략을 다변화해서 가려고 하다가는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승용차 중심으로는 전기차 위주로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할 거고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상용차 중심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약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대차, 도요타 정도만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의 르노라고 하는 그룹이 몇몇 제품들을 이제 선보이면서 판매 준비들 조금씩 하고는 있고요. 영국의 랜드로버나 독일의 BMW, 벤츠도 뒤따라서 지금 수소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시장도 열리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한 2025년 정도는 돼야 좀 열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혼자 많이 앞서 나가가지고 힘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좀 열릴 때까지 플레이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수소차 광고도 같이 해주고
기술 경쟁도 같이 해주면은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약간 기다리되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한두 발 정도 앞서 나갈 정도의 속도만 유지를 하겠다. 아마 이게 지금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쪽도 열심히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전기차에 좀 더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11월 3일 위메이드가 미르엠 뱅가드 앤 베가본드라고 하는 이른바 미르엠 글로벌 신작 게임을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달에 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된 게임이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르엠 글로벌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르엠 역시 이 블록체인 경제를 탑재한 게임이고요. P2E 게임,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이게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170여 개의 국가에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래서 뭐 도그마라든지 게임 토큰인 드론, 역시나 토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이드라 토큰,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체로 다른 게임과 아이템,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적용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위메이드 그룹이 연초에 그 IR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게임 회사로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업체로서 성장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위믹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이 위믹스 플랫폼에는 여러 개의 게임이 온보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게임을 탑재를 일단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간에 뭔가 아이템, 캐릭터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거나 또는 NFT를 발행을 하거나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각 게임사마다 필요할 건데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미리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구축을 해 놓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게임사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을 하거나 새롭게 개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믹스 플랫폼에다가 게임을 얹으면 여기에서 그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저도 몇 번의 그 자연국 대표이사의 설명 간담회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익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국 대표이사조차도 아직도 본인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들이 많이 어렵고 난해하고 더 정확하게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가상 세계에서 무언가 시장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간접 경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튼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게임들 중 하나가 바로 미르엠 글로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하나 문제가 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요 가상화폐 위믹스 이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언론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앞으로 위믹스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건데 이 위믹스 자체가 상장 폐지되거나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요 기사가 나왔을 때 진짜 뭐 상장 폐지가 될까 약간은 좀 의구심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위메이드가 많은 부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중간에
스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봤었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닥사라고 해서 뭐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닥사와 소통을 하면서 소명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서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그날 바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중요한 게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66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 주체가 보니까 운용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건데 왜 이 기업이 위메이드에 투자를 좀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국내 게임사들이 이 위믹스 플랫폼에 게임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런칭들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한 100개 정도 게임이 런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각 런칭된 게임들 간에 앞서 보셨던 이런 토큰들로 뭔가 거래를 좀 하거나 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게임 업계가 왜 위믹스 플랫폼으로 들어오려고 할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또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는 것들이죠. 과연 이 내용들이 믿을 만한 내용들인가? 그래서 저도 뭐 문과 출신이고 게임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동종 업종에 또는 글로벌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MS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그래도 뭔가 좀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사 내용은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고요. 좀 더 관심도가 있으시면은 그 위메이드 사업 내용도 보시지만 위맥스와 관련된 것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공시도 하면서 설명을 또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디어 간담회나 기업 설명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서 좀 이해도를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일단 11월 3일자 시간 내에서 공통적으로 오른 기업들 보시면은 메타버스, AR, VR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세스라고 하는 기업이 9.89, 선익이 한 5.88, 맥스트가 5.66% 올랐는데요. 이날 보니까 장 끝나고 삼성전자 쪽에서 의료용 가상현실 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 2라고 하는 이 제품을 제작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시간 내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릴루미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일종의 의료기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31일자로 해서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인증기관들이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팔아도 됩니다라고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데 그 적합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튼 의료기기 제품이 이제 팔릴 수 있는 준비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하드웨어 제품들 관련된 요 코세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사실 요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볼 때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의 어떤 대장주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슈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실적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에서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장 종료된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8,392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 91%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 해외여행 못 갔었는데 올해부터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도해안항공은 11월 4일자 정규시장에서도 꽤 좀 오른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실적 기대감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들은 장중에 16%, 12%씩 올랐던 기업들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베셀이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시간 내에서 각각 4%, 2.83% 하락 마감했는데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 이유들도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 시간에서 좀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추천주는 아이디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제가 11월 2일에 기업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지금 이 내용을 올려놨어요. 탐방 보고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4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텔레그램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로스 리서치라고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저희가 탐방 보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이번 달에 지금 대략 한 8개 정도 탐방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소화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녀왔고요. HRS, 크리스 FNC, TYM 이런 기업들 지금 순차적으로 탐방이 잡혀 있으니까 저희 탐방 보고서를 보고 싶거나 또는 저의 투자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